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사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22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경제 살려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네. 그런데 너무 살기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2018년인가요? 그때는 5위에서 시작합니다. 네. 세계 5위.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작년에 세계 20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역 수지가요. 그러니까 수출 대비 수입, 그 적자가. 네. 작년에 200위까지 떨어졌어요. 네. 북한이 109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요즘 조금 수출이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입이 워낙 줄어서 수출이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럼 이와 관계된 모든 기업과 이런 데가 다 경제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세수 수입만, 세수 부족만 56조 원. 부가가치세 부족은 9조 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법인세는 약 25조 정도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 법인세보다 12조 8천억 원이 작년 이맘때보다 작년도 왕창 부족했는데 올해는 12조 8천억이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가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지역 다니면 저희 통계로는 자영업자 5명 중에 1명이 폐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 지역은 가게가 나갔는데 임대 써놨는데 임대가 안 들어와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 첫 번째 경제 살려달라. 윤석열 정권이 다 망가뜨린 경제 살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1호 법안도 뭐 민생회복 법안으로 낸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만큼요. 첫 번째 요구, 경제 살려내라. 무역, 수출 호황시켜내라. 기업 잘되게 해내라. 골목상권 살려내라. 그리고 월급쟁이들 월급 봉투 좀 물가에 맞게 상승시켜내라.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것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양평고속도로 문제,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그 주 69시간 이야기, 그리고 거부권 남발 뭐 등등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22대 국회가 그 야당만으로 어쨌든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5일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선출됐지 않습니까?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이 선출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까지가 본래 의원 구성 시한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일 날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보면은 초기에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차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오늘까지 원 구성안을 제출해 달라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원 구성안을 제출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도 제가 보기에는 뭐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는 거 오늘까지 원 구성안 제출하고 국회법대로 가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 제가 국힘당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소수이고요. 그래서 원구성안을 제출하고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이라도 목리를 부리지 않으면 뭐 자기 지지자들에게 모두 다 내준다 이런 비판을 받을 거라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목리를 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개문발차했고요. 국회법에 따라 가는 거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해보지만
국민들이 월급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높은 직책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도 살려야 되고 잘못된 것도 바꿔야 되고 수없이 많은 법안으로 불편한 것들을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밤을 새워서도 일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문을 6월 1일 날 열었는데 뭐 70일 이후에 한다든지 9월 다 돼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법대로 가고 그리고 본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고 상임위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우선 10일 저희가 11석 정도는 왜냐하면 국회의원 의석수 대비 비교했을 때 11개 상임위 위원장은 저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와서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빨리 상임위 구성안 의원 명단을 내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상임위원장을 맡을 사람들을 명단을 내서 구성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임위원장 11대 7 부분들은 네. 이전에 그 물 좀 주세요. 네. 관행대로 그 다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의석수에 맞춰서. 예. 그런데 상임위원장, 네.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가방위원장까지입니까? 이 세 군데 상임위원장을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 이래 되는 모양인데 네. 국민들한테 왜 그러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우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가방위원장은 꼭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서로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선 법사위는 계속 국힘당이 가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양보도 했죠. 그래서 국힘당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갖고 국힘당이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바로 21대 국회에서 제가 만든 구하라법도 소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법사위 방망이를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도 제가 통화를 했더니 열겠다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대통령실부터 해왔겠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못 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마치 모든 법안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양보했는데 그런 일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꼭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경제를 살리는 정의를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켜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도 뭐 국민의힘은 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만요. 김건희 주가 조작은 범죄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다 해서 관계자들은 더 유죄를 받았어요.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최수근 상병 관련한 그 수사 외압에 관한 특검 이것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양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리를 부리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힘당이잖아요. 대통령이 국힘당이면 국회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그 법안의 통과의 관문인 법사위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운영위는 자고로 다수당이 운영위를 맡았습니다. 자고로 다수당이 운영위를 맡고요. 운영위가 감사해야 하는 소속기관에 대통령실이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실, 감사원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제대로 감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당연히 야당이 맡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도 양보하고 그리고 운영위도 양보했어요. 자고로 다수당이 운영위 위원장이 되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맡고
국힘당이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운영위에서 모든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방심위, 방통위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MBC라고 하는 방송국은 제대로 된 보도를 했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전용기에도 태우지 않습니다. 정상회담 갈 때. 전용기가 대통령의 그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대로 그 취재하라고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언론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언론 장악이 도를 넘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도 그 과방위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건요. 이쪽에서 언론을 장악한다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여야가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법안을 심도 깊게 통과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장을 저쪽에 넘겨주면 장을 열질 않아요. 예. 예, 장을 열게 하려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이 바로 그게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도 넘겨주고 운영위도 넘겨줄 때 사실은 많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을 했었죠. 그런데 뻔뻔히 법사위 문턱에서 막히고 운영위 문턱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그 양보를 했던 그것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문턱에 법사위원장 그리고 국힘당의 운영위원장 문턱에 막혔으니 이번에는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려면 그 지난번처럼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2번은 상임위를 열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번은 법안 소위를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국회법입니다. 그거대로 좀 일을 해라. 열어라. 그럼 열자는 것이고 거기서 국힘당이 더 자기 주장을 세게 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심을 받아서 그 장을 열 수 있는 방망이를 쥐는 사람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그렇습니다. 선택을 네. 받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운영돼야 돼요.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의 권력을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준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인데 네. 그걸 지금 이제 막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예. 예. 그 언제까지 갈 수 있겠어요?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국힘도 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요. 풀지 않을 수 없고 지금부터 사실은 국힘은 지역 주민의 표를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면 국힘당도 국회의 일정에 함께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목리를 부리게 되고 국힘당도 거기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과거에 보다 보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눈치만 국힘당 눈치 보고 국민 눈치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국민 눈치를 제대로 보고 국민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번에 20대 국회는 특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특검,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 등 3개 특검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또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남발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검찰이 자초했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경제가 살아났고 코로나 회복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주고 지원금을 만약에 8월에 지급했다. 그럼 12월에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 마중물이 되게 하는, 그래서 저희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호 법안을 냈고요. 그러나 말씀하시듯이 특검들이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벌써 발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수사 외압 특검, 이것도 벌써 21대에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연루된 것을 거부한 겁니다. 이건 위헌입니다. 위헌. 거부권에는 자기가 불법이라고 되어서 국회가 특검을 발의했고 그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질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22대에 재발의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이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당이 출범할 때부터 얘기했고요.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고쳐서 전부 다 그 법을 왜곡시키고 법의 권한을 넘어섰어요. 시행령 통치를 했는데요. 그건 철저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동훈 특검, 그리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특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힘당이 김정숙 여사 특검을 대표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김건희 소환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그리고 이 최혜병 관련한 그 수사 외압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초한 일이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에서 우리 상권 분립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예외 조치인데 이것은 여야 이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견 보면은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해요. 상권 분립 속에서 그 의회 권력이 특검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행정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예외 사항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여야 협상을 전제로 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여야 협상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협상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채로 특검이 진행된 적도 많이 있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여당은 심판받은 겁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국민 70%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김웅이라고 하는 그 당 국회의원은 그따위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에 관한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MB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한 경우,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면서 지금도 검사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삼권 분립, 대통령이 오히려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그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 뭐 이번에 남발한 경우에는 한우법 뭐 이런 경우, 농어민 회의소법 이런 경우에는 그쪽 당에서 법안 발의하고 합의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발해서 거부권 날렸잖아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저해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이런 행태가 지난번 총선에 엄청난 심판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 진영이라고는 언론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받지 않고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얼마 전 동아일보는 검사 위에 여사가 있다.
이런 식의 칼럼까지 써가면서 비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성규 최고위원께서는 그때도 이 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좀 국민들한테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된 거를 제대로 복귀해야만이 이후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앉힐 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순서가 아니라 검사 열심히 일하는 정말 훌륭한 검사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범죄자를 잡고 범죄자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수순이 아니라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자신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자기가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검찰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든 이 윤석열 당시 그 검찰총장 후보처럼 막 대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거짓말을 검사가, 그것도 검찰총장 후보가 하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내뱉어 놓은 말은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정부를 배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검찰 지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인사에 불만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부인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인 수사에 암묵적인 외압이 있고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속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속에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었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을 때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고, 그 왕자를 쓰고 나올 때도 계속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도 특검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특검하자 그러니까 또 다시 꼬리를 빼고, 대장동을 수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잖아요. 누나를 통해서. 왜 그게 집을 샀을까요? 그리고 대장동의 씨앗자금 저축은행 사건에 그 사건을 봐줄 때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연루가 돼 있었고요. 윤석열 검사랑 같이 특검을 했던 박영수가 거기에 연루가 돼 있어요. 55 클럽이 있고. 그들은 부패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윤석열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행여나 정의로운 줄 착각하게 있었던 거고, 저희는 그것을 철저히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덜한 측면이 있었고, 또 저희도 당시에 좀 더 치열하게 치밀하게 뭉쳤어야 하는데 저희 대선 후보들 간에 갈등들도 좀 있어 왔던 측면이 있었고, 이런 것 속에서 말씀처럼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일정 부분 저희의 책임도 크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정권이 탄생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고,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위법, 위헌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거기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경제도 중요하고 이런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사과까지 하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영수회담도 이제 했어요. 이재명 대표랑.
그리고 그 취임이 첫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네. 그 기대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국정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막막하게 돼. 대통령제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은 기조를 안 바꿀 겁니다. 네. 지금 특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다 거부를 하고 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직접 전화한 정황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거짓말했던 것도 다 드러나고 불법 위법한 내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 정부 관계자는 모두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죄송합니다라고 국정브리핑 1호를 날려야 되는데 국정브리핑 1호가 가능성도 거의 보이지 않는 예. 그리고 의심과 의혹이 난무하는 그 석유 시추로 국정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허황된 거짓말이었던 그것과 똑같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누군가 또 주가가 불기둥처럼 뛰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겼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과 또한 어떻든 뭐 오버랩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국힘당은 그 속에서 국힘당도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균열은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우리가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 대한 그 5년 단임제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그래서 개헌의 얘기도 많기 때문에 온갖 것을 열어놓고 저희가 논의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굉장히 그 초반에 엄중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최고위원회에다가 사선의원이신데. 네.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22대 국회 정말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의정활동의 기조는 잡고 계십니까? 22대 국회는 국회법대로 갑니다. 일하는 국회로 갑니다. 저희들은 추진하고 못다한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제자리로 잡아놓기 때문에요.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원칙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대통령의 그 바뀌지 않은 그 국정 기조, 국힘당의 아부, 국힘당의 대통령만 바라보는 그 꼭두각시 이런 것으로 22대 국회가 혼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회법대로 가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경제 살리기 법안, 그리고 대통령의 위법과 위헌한 것에 대한 특검, 그리고 위법과 위헌한 것에 대한 그 법적 조치,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능,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돼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 활동을 통해서 법안들을 바꿔나가고 만들어 나가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 그리고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그리고 이 플랫폼화되어 있는 이 구조의 경제 속에서 오프라인의 경제도, 그리고 플랫폼 경제도 세계 경쟁을 뚫어나갈 수 있게, 그리고 R&D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서 세계가 이제 최고로 첨단으로 가고 있는 그 산업들에 저희 대한민국의 산업이 같이 발걸음하면서 1위로 발돋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그 대한정당, 수권정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 중심주의,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결의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우려가 혹시 이게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어떤 그 당내 민주주의를 조금 이렇게 제한하는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 당원, 적극적인 당원입니다. 예. 저희 일하면서 적극적인 사람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예. 적극적인 몇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요. 적극적인 당원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당원들은요, 나라에서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돈을 내고 시간도 내고 그리고 또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조언도 해주고요. 저희들이 뛰고 있으면 뒤에서 힘을 합쳐 밀어주기도 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네.
강성의 몇몇 그 잘못된 사람들은 또 스스로 정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강성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힘을 주는 당원들 중심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당원들은 그런 적극적이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는 당원들과 뜻을 함께 할 것이고요. 적극적인 당원들은 또한 일반 국민의 뜻 그리고 일반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법을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이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서영교가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킬 때는요, 제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 그것은 언론이 또 써줍니다. 그럼 그것을 제가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봤고,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도 통하기 때문에 그 법안은 통과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만든 당원 당규의 내용은 법안 하나 만들 때도 국민의 뜻을 그리고 당원의 뜻을 살펴라. 그러면 이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아니면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그리고 원내대표 되려는 사람은 국회의장 되려는 사람은 추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뜻을 살펴라. 당원들은요 좋은 뜻에 잘 간다면 그것에 맞춰서 정화해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다수의 그 지혜로움을 저희는 당원 당규에 반영할 뿐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하는 일을 침해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원들의 바램과 이런 것을 거기다 반영하자는 것이지 직접 투표해라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